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반포주공 1단지 1, 2, 4 주구에 이어 오늘은 3주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구는 지난 2020년 5월 30일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반포아파트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진 2차 설명회 및 총회에서 조합원 1625명 중 1316명이 참석하여 52.1%인 686명의 지지로 총 69표의 근소한 차이로 레미안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에 복귀해 지난 4월에 서초구 신반포 15차에 이어 반포 3주구까지 따내는 등 주택시장 강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포 3주구는 서초구 1109번지 일대에 1490가구 아파트를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35층 17개 동의 아파트 209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공사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8,087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단지 중앙에 축구장 3배 정도 크기인 약 2만 평방미터 제곱 규모의 거대한 자연숲을 조성하고 반포천 정어와 연계한 반포천 특화 조경과 5km에 이르는 단지 내 산책로 약 3천 평방미터 제곱의 수공원 등 조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100% 준공의 일반 분양을 추진하고 2021년 5월에 착공하고 대우건설이 제시한 공사 기간에 비해 1년 이상 단축하여 34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쳐 조합원 이익을 2,500억 원으로 극대화시킨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레미안의 축적된 노하우로 대안 설계를 통해 세대당 평균 8평방미터 제곱의 확장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평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이번 반포 3주구를 수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위 분양 조건과 공사기간 단축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부지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총 4개 주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구 반포역 남쪽에 위치하고 반포천과 맞닿은 3주구만 따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나머지 1, 2, 4주구는 통합하여 같이 진행을 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 두 사업장을 비교해 보시면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단지 사업성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의 투자 포인트는 1+1 재건축입니다. 32평형 조합원은 전용 84평방대제곱 한 채와 전용 59평방대제곱 한 채 등 두 채 신청이 가능하고 대형 평형인 60평형 한 채 신청도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평방대제곱이 32억에서 35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59평방미터 제곱이 25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어 둘을 합하면 최대 60억 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포 1, 2, 4주구 32평형 매물은 37억 원입니다. 반포주공 3주구의 투자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조합원 간 분쟁이 적어 재건축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경제적인 금액으로 구반포 입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2평형 아파트 시세는 2020년 10월 현재 23억 원입니다. 33평형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합하면 6 내지 8억 원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2021년 중순경 이주 등 인허가 절차를 12개월 내에 끝내 2024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주구 모두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3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9월 말부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취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반포주공 1단지 124 주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8년 12월 3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벗어났으나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 총회 의결 무효소송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3주구의 경우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담금은 정부의 산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인당 예상액이 3억 내지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초 조합에서는 조합원 1인당 7천만에서 8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상황이라 현대산업개발과 본 계약의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조합은 2018년 7월 HDC 현대산업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2019년 12월 23일 특화 설계, 공사 범위, 공사비 문제 등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계약 우선 협상 지위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우선 협상 지위가 취소된 이후 조합 측과 현대산업개발은 총회 결의 무효, 업무 방해, 입찰 보증금 반환 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의 소송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반포주공 아파트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시공자 지위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자사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뒤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정비 기반 시설을 포함한 13가지 조합 입찰 지침을 임의로 완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조합은 2020년 4월 3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공사비 산출에 반영되는 모든 마감재와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등 모든 항목을 입찰 지침서를 참고해 시공사가 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주장대로 조합이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완화하여 입찰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삼성물산 3자가 소송전이 벌어질 수가 있어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지연돼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및 입찰 보증금 500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성물산 지원 계획과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의 마음을 흔든 것은 이주비가 포함된 사업비 부분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이 금지되지만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11일 전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의 사업자 반환 또는 기존 대출의 연장권에 한해서만 이주비 대출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각자의 현 상황에 맞는 이주 대책과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 한도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이주비 지원 계획은 일반 사업비 5,600억 원과 공사비 8,000억 원을 조달하여 100% 준공 후 분양하는 것이고 사업비 활성화비 이주 및 임차 보증금 반환으로 1조 5,400원까지 약 3조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건설보다 약 5천억 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5일 삼성물산은 공사비 889억 3,800만 원을 증액하는 계획안을 조합 이사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안에 받아들여지면 7월 7일 체결한 도급계약 8,087억 원보다
11.1% 증가하면서 가구당 부담금은 6,032만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고급화를 위한 옵션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선택은 조합사의 몫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 수지 이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일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난 4월 1조 6,713억 원의 공사비를 1조 8,798억 원으로 늘린 뒤 9월에 또 3,334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도 애초 도급계약 규모는 9,089억 원이었지만 시공사인 GS건설이 2019년 1,378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입찰 참여 때부터 공사비 산출 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엔 공사비 변동폭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면 시공사의 인위적인 공사비 증액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초소엽 계단으로 내려가면 반포 3주구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반포천으로 추후 재건축 시 삼성물산에서 수질 개선 및 시설 공사를 통해 한강까지 연결되는 5km 정도의 천변 산책로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거미 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조합설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입주할 때까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매매가 가능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2017년 9월 2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3년째가 되는 2020년 9월 26일부터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포 3주구의 관건은 재건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뉴데일리 경제신문에 따르면 제1감정평가법인은 서초구청 사업시행 인가 시점 설계 계획을 기준으로 반포 3주구 재건축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조합 전체 예정액은 9,440억 원으로 조합원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6억 3,359만원으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예상 준공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을 4조 8,85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을 합친 금액입니다. 일반 분양가를 평당 5천만원으로 예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포 3주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범위는 최소 4억 3천만원에서 최대 6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9월 23일 서초구청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5,965억 6,844만원을 통보하여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4억 200만원에 달합니다. 좀 전에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 3,568만원이었습니다. 총액이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으로 총 502억 4천만원, 조합원 1인당 평균 금액은 6,075만원 수준이며 경기 광명철산 주공 8단지 9단지는 373억 3,8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추정액이고 완공 후 개시 시점에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층가향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참고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구 조합이 서초구청에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내역보다는 다소 낮아진 금액입니다. 당초 조합이 추정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 1인당 약 4억 4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합은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2015년 1월 1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조 2158억 원으로 계산했고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은 약 4조 5951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중 조합원 부는 약 3조 4천억 원, 일반 분양은 1조 1천억 원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개발 비용은 조합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기준으로 약 1조 2750억 원으로 계산했고 공사비 규모는 약 8087억 원입니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한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중 높은 것을 적용하여 6,927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예상한 재건축 초과이익은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재적 조합원 총 1,483명으로 계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은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가율인 50%를 적용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4억 4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격 플러스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플러스 개발비용 요 세 가지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부가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서초구청의 검토 결과 조합의 추정치보다 약 10% 정도 줄어들었는데 반포 3주구의 재건축 부담금 액수가 높아 어느 정도 조율에 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반포 3주구에 4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되자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엄포용으로만 생각했던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